오랜 시간 침묵했던 한 현직 구의원이 결국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뒤 돌아온 건 더 큰 고립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자회견에서는 당 윤리위 대응 과정과 권력 구조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이 사건을 더 이상 침묵한 채 묻어둘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의 최소한의 정의와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2월 당시 인천광역시 정무직이었던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호출로 참석한 식사 자리와 이어진 2차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동석자 대부분이 정당의 대선배들이었고 당선된 지 겨우 7개월 남짓된 초선이자 가장 막내였던 저로서는 위계와 강압이 지배하는 유흥주점이라는 공간에서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듣기 거북한 말과 행동, 권력을 무기로 한 압박 속에서 저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삼키며 원래 정치가 이런 것인가 애써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상처를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오직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면 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가해자인 국민의힘 당직자의 모진 언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역구 활동에서 철저히 고립되었고 성인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지속적인 배제와 고립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는 절망 끝에 저는 지난 2025년 9월 마지막으로 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공당의 윤리위원회가 제게 준 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좌절과 무력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제소 후 7주가 지난 11월 저와 가해자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집했습니다. 격리된 방 안에서 홀로 떨며 방 밖에서 가해자가 당직자들과 자연스럽게 웃고 인사하며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느낀 무력감과 위축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동석자 조사는 당시 전무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시간은 단 15분이었으며 돌아온 대답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뿐이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좌절했고 생존을 위해 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년 11월 10일 경찰에 소장을 접수했고 양심 있는 동석자의 증언 덕분에 올해 1월 이 사건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현역 구의원인 저는 철저히 유령인간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었고 결국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여자가 입 밖으로 꺼내면 너만 손해다. 남자들 술 마시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천광역시 고위공직자를 찾아가 읍소했을 때도 그 권력자들은 모두 저를 모른 채 하며 외면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에 누를 끼치는 골칫덩어리인 양 취급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똘똘 뭉쳐 싸우자는 가치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와 똘똘 뭉쳐 피해자를 짓밟자는 뜻입니까? 필요할 때는 청년 여성 정치인을 내세우고 권력자에게 짓밟힌 당원이 읍소할 때는 왜 가해자의 편에 서서 침묵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 만진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 사석에서 처음 본 나이 많은 남성이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잘못이라고 재차 말해줘야 아는 국민의힘의 정당 문화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위계적 관계 속에서 여성 의원을 유흥주점으로 불러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뒤늦게라도 바로잡아달라고 외친 피해자가 잘못입니까? 진실을 말한 자를 시끄러운 자로 몰아세우는 이 정당에 과연 누가 남겠습니까? 오랜 시간 지역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해온 기초의원을 이렇게 쉽게 버리는 공당의 태도를 보며 어떤 국민이 이 정당이 옳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 능력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조직에 과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당의 시시비비조차 가리지 못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정당을 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있고 싶다고 구걸한 적 없습니다. 오직 국민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제 할 일을 다하며 버텼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 은폐하고 짓밟아도 정의와 진실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대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저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봐 주십시오.
끝으로 피해자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박찬대 후보 선대위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절대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정치권 내부의 권력 구조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 문제까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폭로 이후 더 큰 고립이 시작됐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폭로와 정치권 대응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주요 이슈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